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또 굉장히 바빠서 사실 영화 못 본지 너무 오래됐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최근에 하나를 보게 됐어요. 이게 아마 2018년 여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입니다. 박보영과 김영광이 나왔던 너의 결혼식 영화인데 영화가 원래 굉장히 원래 영화가 어떤 얘기거리가 있으려면은 보통 뭐 역사물이라던가 어떤 어찌되었건 모티프가 될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다라던가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런 류의 연애물 영화는 사실은 원래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죠. 사실 이제 굉장히 가볍게 흘러가는 영화고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가 있고 마치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의 그런 영화라서 사실은 뭐 누구나도 부담 없이 즐겁게 볼 수 있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이 영화를 보고 어떠한 뭐 할 얘기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봤던 영화는 아닌데 보고 나니까 약간 이제 할 얘기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너의 결혼식인데 너의 결혼식인데 너의 결혼식은 원래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 노래가 있었죠. 윤종신 씨가 불렀던 너의 결혼식이라는 슬픈 노래가 있는데 나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지금 너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지금 나랑 결혼을 안 했다라는 것을 제목이 내포하고 있죠. 윤종신 씨가 불렀던 너의 결혼식하고 이제 거의 뭐 마무리는 똑같아요. 윤종신 씨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에도 이제 사랑은 했지만 결혼은 딴 남자와 하게 되는 그 여성분이, 그래서 그 남자가 결혼식장에 가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제 축복해주는 그러한 그 내용의 노래였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죠. 이제 너의 결혼식인데 어떤 주인공 이름이 이제 여자 주인공 이름이 환승희고요. 승이고, 남자 주인공 이름이 황연우였던 것 같아요. 황연우. 근데 이제 연우가 이제 승희를 이제 좋아하게 되죠. 고등학교 때 처음 보고 승희가 전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우가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사귈 듯 하면서도 뭔가 이제 뜻하지 않은 사건들 때문에 자꾸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제 승희가 이제 여기 이제 너의 결혼식이 되니까, 이건 뭐 제목에서 이제 결론이 내포가 돼 있으니까요. 승희가 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마지막에는 그 포인트는 어쨌든 이 커플이 되게 이제 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희를 좋아하니까 굉장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잘 이렇게 사귀어 보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는데, 이제 어쨌든 승희가 잘 안 받아주는데, 포인트는 이제 이 커플의 어떤 좀 일관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귀긴 해요. 첫 키스를 하는 사이까지는 갔는데, 키스를 해봤자 이제 아주 가벼운 입맞춤이죠. 근데 그러한 사건들 하나가, 이 커플 중에 한 명이 어떤 외부적 어떠한 이 공격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외부적인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둘 중에 한 명이 상처를 받았을 때 비로소 이들의 사랑은 한 걸음씩 앞으로 가게 됩니다.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제 이 고등학교 때 이제 승희를 연우도 좋아하지만은 이 학교에 이제 짱이라고 할 수 있는 싸움 잘하는 친구도 이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 잘하는 친구가 이 친구를 계속 괴롭히니까 얘가 나와서 너 나랑 사귀는 척이라고도 해. 그럼 얘가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승희가 나 연우랑 사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짱이 화가 나서 이제 이 연우를 또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가,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연우도 싸움을 잘하는데요. 사실은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캐릭터처럼 묘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연우는 승희랑 약속을 했어요. 이제는 싸움을 안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맞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승희가 보면서 연우가 약속을 지켜는구나,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감동 포인트를 느끼는 듯한, 어찌되었건 그러면 결국 연우가 한번 상처를 받게 되죠. 뭐가 됐든 간에, 물론 그럼으로써 승리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좋은 결과는 있었지만은, 근데 이 커플의 패턴이 항상 그래요. 꼭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야만 뭔가 사랑의 진전이 있는 듯한 그런 이제 패턴이 보여지게 되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영화를 보는 게 낫겠죠. 제가 저기 멜로 영화라서 어떤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쭉 정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멜로의 패턴이라는 거는 어쨌든 일관된 어떤 포맷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외부적 자극이 있을 때에만 사랑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이 패턴이 극단화되었던 것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얘네들이 만났다 헤어졌다 했다가 그 이제 사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만났다 헤어졌다 했다가 이제 승희가 이제 리포터로서 일을 해요. 리포터. 그래서 이제 리포터로서 어떤 재활원 앞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PD랑 카메라맨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포터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하는 장소에 이제 연우가 찾아옵니다. 연우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연우는 사실은 이제 승희가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이미 그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연우가 원래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별을 고하고 그래서 승희를 찾아왔는데 승희는 이제 연우의 마음을 처음에 안 받아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승희는 자기 때문에 연우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착하다는 어떤 캐릭터가 이제 착한 캐릭터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겠죠. 승희도 사실 연우의 호감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승희가 저기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연우의 마음을 안 받아주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승희는 연우가 자기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이렇게 자기 때문에 헤어지고 이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제 내키지가 않는 거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승희가 다시 돌아가서 리포터 이제 촬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식상한 전개일 수는 있겠지만 또 멜로 영화에서 이런 식상함이 없으면 또 허전해요. 이상하게. 그게 뭐냐면 이 재활원에서 위에서 뭔가 간판을 달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일하는 아저씨들이. 근데 실수로 이 간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희가 이거 맞을 뻔한 거를 연우가 달려들어서 승희를 보호를 하죠. 그리고 연우가 이제 다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깊은 사랑 서로의 마음을 이제는 승희도 거부할 수 없죠. 목숨을 걸고 승희를 지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승희가 이제 이 병실에서 연우와 함께 병실에서 이제 키스를 나누게 되면서 이제 둘의 진짜 사랑, 진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커플의 패턴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상처를 입어야 사랑에 있어서 한 걸음씩 진전을 하게 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랑은 시작되었지만 연우는 굉장히 큰 치명상을 입죠. 지금 연우는 체대생인데요. 그러니까 졸업반으로서 이제 체육 선생님을 하려고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다쳐버리니까 시험을 못 쳐가지고 실기 시험을. 그래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 일단 못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치면 되겠지만 문제는 뭐다? 이제 아까 간판 때문에 몸이 다치다 보니까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 어깨 부분이 아파서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정도의 부상을 입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승희랑 같이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데 커플이 되어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연우는 자꾸 취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대 전공인데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뜻은 아니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어깨가 아프고 이래서 정상적으로 운동을 못 하니까 학교 체육 선생님도 못 되고 그렇다고 갑자기 취업을 하려니까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번번이 낙방하게 되죠. 문제는 연우의 친구들은 이제 스스로 한 명씩 결혼도 하고 자리도 잡아가고 아이도 낳고 뭐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물론 뭐 아무튼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연우는 굉장히 초조해하기 시작하죠. 초조해하기 시작하는데 초조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우가 이제 자기 친구한테 이제 푸념을 하게 됩니다. 어떤 푸념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승희 때문에 약간 인생이 꼬인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간판이 떨어지면서 이걸 이제 막아주려다가 이제 다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체육 선생님이 못 되고 있으니까요 계속. 근데 이제 그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승희가 딱 나오는 타이밍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승희가 그 말을 듣게 되고 승희가 이제 거기에 상당히 이제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연우한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일단은 이별을 구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승희는 회사 일로 벨기에에 3년간 가게 되고 연우는 근데 다행히 이제 교수님의 추천으로 어떤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되고 거기에서 아무튼 정규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3년 뒤에 이제 승희가 연우가 가르치고 있는 이 학교에 와요. 와서 이제 연우는 이제 되게 반가워하는데 연우는 그동안 이제 그 승희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이제 이 승희가 연우한테 온 이유는 뭐다?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한다면. 그러니까 벨기에에서 만났던 어떤 무역회사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에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승희로부터 청첩장도 받고 이제 마지막 그 결혼식을 지켜보는 그러한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패턴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런데 너의 결혼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밝은 영화예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밝은 영화라서 굉장히 즐겁게 봐야 되는데 그 진짜 즐거웠는데 그런데 이 다 보고 나서 이 마음에 뭔가 자꾸 걸리는 게 있더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 걸리는 게 있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제 뭐 그냥 전형적인 남자들의 입장에서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작품 중에 피츠제럴드인가요? 아무튼 그 위대한 개츠비 있죠.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가 무슨 이제 보면은 뭐 물질주의가 만능하는 사회에서 그 이면에 사실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지만 그 여자는 어찌되었건 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포인트를 주는 여성이었고 그래서 개츠비는 결국 마지막에는 어찌되었건 사랑도 이루지 못하고 그 여자만 바라보다가 몰락하게 되죠.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위대한 개츠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떠올랐던 이거는 이제 작품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나라 영화 우아한 세계.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는 이 송강호 씨가 나왔던 이제 좀 오래전 영화인데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는 이제 요겁니다. 요건데 이제 이 영화입니다. 이것도 뭐 재밌게 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웃어라 아버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아한 세계도 줄거리를 보면 뭐 가족들과 평범한 가정이 되고 싶은데 뭐 저기 뭐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조직의 조폭인데 이제 치열하게 사는 약간 삼류조폭 비슷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은 이제 우아하게 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치열하게 살았던 돈으로 가족들이 이제 우아하게 사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송강호 씨가 조폭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조폭질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족한테 줌으로써 가족은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족은 그러면서 이 아빠가 조폭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가족 내에서 인정은 못 받고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아버지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갖다 주는 그러한 돼서 이제 어떤 느껴지는 뭔가 애환이랄까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묘사되는 그러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특별한 아버지 이야기, 평범한 가정이고 싶은 특별한 아버지, 직업만 남다른 강인구의 치열한 일상은 오늘도 계속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너의 결혼식으로 돌아가 보면 연우가 자기 친구한테 푸념을 한 거, 그게 이제 이별의 도화선이 되거든요. 친구한테 뭐라고 푸념했냐면, 자꾸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승희 때문에 약간 꼬인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승희는 이제 용서가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별을 구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그 연우가 승희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너 무슨 걱정 있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털어놔봐 하면서 푸념을 하는 거 이제 승희가 들은 거죠. 승희가 들은 건데 사실은 알다시피 이제 연우가 계속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남자는 일단 취업이 안 돼서 돈을 못 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미래에 있어서 어떠한 신락 같은 희망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절망 그 자체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여자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시집을 어떻게 잘 보내보자라는 최소한의 희망, 뭐 꼭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도 최소한으로는 살려볼 수 있겠지만 남자는 사실 그렇지 않죠. 그 돈 못 버는 남자를 여자가 내가 돈 벌어다 줄게 나와 결혼해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한 속에서 이제 좌절 속에서 위기감을 느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자기가 몸을 던져서 쟁취한 그 사랑도 궁극적으로는 잃게 버리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서 친구한테 푸념을 했다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이제 이 연우가 승희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가 그렇게까지 흘려보낼 수 없는 기어의 이별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과연 그 상황에서의 한마디였나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이 영화에 있어서 조금 마음의 어떤 씁쓸함을 느끼는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됐었어요. 물론 승희의 입장은 독특한 상황이긴 합니다. 뭔 말이냐면 승희 아버지가 이제 술만 마시면 자기 부인을 패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희가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는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무슨 사업이 안 되고 하면 계속 엄마 탓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일만 안 되면은 엄마 탓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고 그게 아마 승희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겠죠.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연우의 그 한마디가 극복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과거에 의한 트라우마 때문에 기어의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 기저가 깔려 있었다. 승희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승희의 입장도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어찌되었건 사실은 이제 연우는 일반적으로 승희한테 이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몸을 던져서 그렇게 이제 승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있어서 연우가 보여줬던 헌신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러한 푸념 하나에 무너진다라는 것이 물론 승희가 그 트라우마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둘은 3년이라는 시간을 각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승희는 벨기에로 떠나고 연우는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승희가 이제 어떤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러한 자기 탓으로 돌아오게 되는 어떠한 안 좋은 남자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러한 탓을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병적으로 싫었다 할지라도 사실 벨기에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들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을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서 풀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커플이었죠. 근데 이 커플이 기어이 이별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 이제 너무 물론 영화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극대화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이제 이거는 개인적 견해지만 남자가 너무 손해나는 사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런 형태가 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위대한 개츠비도 그렇고 우아한 세계도 그렇고 너의 결혼식도 그렇고 뭐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방금 표현했던 남자가 너무 손해나는 사랑을 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랑을 시작하려는 남자인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잘 머릿속에 계산해서 그 여자한테 손해나지 않는 사랑만큼만 주고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절대. 왜냐하면은 사실은 알다시피 지금 너의 결혼식 위대한 개츠비 우아한 세계가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남자가 뭔가 손해가 나지만은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떤 남자들이 하는 사랑의 궁극적인 완성이 된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남자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사랑의 완성,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상대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큰 헌신과 노력을 상대에게 해줌으로써 그 때로는 이제 개츠비처럼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또 뭐 너의 결혼식처럼 삶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이제 몸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홀로 남게 되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서 오히려 박수 쳐주는 그러한 처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정도의 어떤 헌신을 보였을 때 남자가 뭔가 어떠한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완성인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죠. 아까도 말했듯 나는 손해나지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너가 사랑을 베푸는 것만큼 맞다 이렇게 베풀래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그런 남자는 사랑받기도 어렵지만은 어떤 너는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반론들을 바로 받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사실 남자들이 갖는 어떤 운명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 물론 남자의 이런 헌신을 여자가 잘 알아서 같이 이제 그만큼의 그 사랑과 인내를 보여준다면 그건 최고의 커플이죠. 그런 여성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 쉽사리 어떤 남자들이 뭔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사랑의 완성을 보인다는 데 있어서 쉽사리 내가 베푸는 것만큼 너한테 안 오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돌아설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 그게 어떤 남자들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운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밝고 이 즐거운 분위기로 대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고 났더니 이 약간 위대한 개츠비나 우아한 세계 느낌처럼 굉장히 즐거운 로맨틱 코미디 같은 영화인데 이 마음 한 구석에 뭔가 자꾸 생각하게 되고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자꾸 마음에 뭔가 걸리는 그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한번 보시고 어찌되었건 어떤 뭐 연인들끼리는 사랑에 대해서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